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이분도 주간 점검 시작하기 전에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향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피드백,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맞춰 나가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처럼 우리가 얼마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우리 법적인 규제들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조금 좀 뭉퉁거리는 시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좀 아쉽죠. 많이 아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흐름들이 왔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요즘 나프타 관련돼서 많이 인상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번 기업에 대한 정보들도 공개적으로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황이 아니고 길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자선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전쟁은 39일 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에 대한 반등 정도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밤일 것 같아요. 오늘 밤 8시에 제 최후 통첩을 한다고 합니다. 합의가 되고 있다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계속 뭔가 수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부분도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뇌피셜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요거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어쨌든 이란은 영구 종전함만 수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주요 자산 가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데이터까지 확인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요 다음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 티스토리 이제 아래 설명란 보시면 있거든요. 티스토리 카페에 가시면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시안성이 좀 안 좋아서 그거 좀 개선을 좀 해놨어요. 핸드폰으로도 편하게 잘 예쁘게 보실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놨습니다. 핵심 뉴스입니다. 그죠? 이란 종전만 수용하겠다. 새벽 4시에 YTN 뉴스입니다. YTN 뉴스 기반으로 작성을 좀 했고요. 그죠? 그리고 10개항 종전한 중재국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7일 밤 12시까지 교량 발전소 파괴가 가능하다. 이제 진들 갔나요? 아니, 오늘 밤이네요. 그죠? 오늘 밤 파괴 가능하다. 그리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 조종사 구조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죠?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조장들 수십 명 사망했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발전소 다리 공격은 범죄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힘의 논리가 앞선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또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국방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사실은 좀 그래요. 그죠? 좀 아쉽지만 힘이 없으면 이런 충격을 받는다는 것도 교훈 삼아야겠죠. 나프타 쇼크입니다. 돈 있어도 못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4월 6일자 뉴스네요. 원유 특사 검토 이렇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대체 원유 5천만 배를 또 확보를 했다. 어느 정도 다 지금 어떻게든 잘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그걸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석유류 가격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들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월드콘이 이제 1,400원에서 1,800원짜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신상품이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 인상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확전 불안 속에서도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5월 국내선 유료 할증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 지금 예약 취소한다고도 난리네요. 그죠? 나라 살림 적자 2년 연속 100조 원대입니다. 국가 채무는 1,300조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2,000조가 넘는데 100조, 1,300조. 네, 그런가요? 그래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이 국가 채무만큼은 그래도 너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니 그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월 이후 소비자 물가 오름폭 확대될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게 하는 것도 시장이 반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매 가격이 오르다 보고 일단 수정비도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얘가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라고 할까요? 300원 하던 게 310원이 됐다고 쳤을 때요. 마진율은 세금 때문에 그 마진 구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10% 오르면 저희들이 마진 30% 정도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더 이제 물가 상승의 체감이 심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의료용품 사재기 차단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단발 포장재 대량 플라스틱으로 종이 용기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기 유출은 이제 그냥 가짜 뉴스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뉴스들 이제 최대한 중동에서 한국을 우선으로 유가를 주기름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 열심히 또 돈을 잘 벌어 나가자고요.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역시 에너지 방산, 귀금속, 달러와 자산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I 방산복합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종이 포장재가 이제 다시 대체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렸던 CJ제일제당이었죠, 사실은. 그죠? CJ제일제당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시행대가 지나서 우리가 이런 몸에 이제 붙일 수도 있겠죠.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원체에도 쓸 수 있는, 나중에 끝까지도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소재로 개발이 돼 나갈 것이고, 그런 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항공여행주입니다. 항공여행주는 직격탄입니다. 그죠? 대한항공 잘 버티고 있었으나, 좀 버티지 못하고 좀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죠? 석유화학, 나프타. 그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 예전에 추천드렸던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러 갈 거고요. 수출주들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달러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소비자 유통 역시나 이게 지금 타격이 가장 크죠. 그리고 테이크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수에 있어서 저가형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4월 8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오전 9시인데, 요때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에 대한 지표들이 좀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 모여져 가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코인 시장이라든지 이제 증시 시장을 봤었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어쨌든 이란 10개 항 기반 협상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도 있었었고요. 유가도 90달러 수대로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코스피도 한번 살짝 반등하는 모습도 한번 확인해 줬었고, 그리고 지금 항공 소비주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떨어졌던 것도 살짝 반등 나왔거든요. 다시 체크해 볼게요. 비트코인 75,000달러 이상도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 얘기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진짜 있을 때 상승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만약에 대단히 돌파해서 발전소 터지고 막 나쁘다 하면은 이제 좀 유의할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정학적 변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 이러쿵저러쿵 단정짓기보다는 4대6이라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5대5 정도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무튼 단정짓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챙겨 보셔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드라이죠. 트럼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죠? 밤 8시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7시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상이라도 진행이 될 것인가, 여지가 더 발전이 됐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역시나 수요일 날 미국에 또 CPI 반영이 있겠죠. 그래서 석유류가 상승됐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강하게 날 거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금리를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또 금리를 인상할 때 해야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8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나쁘다. 원유 수급 동향은 계속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1,5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500원 초반대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에서 환율 방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죠? 혹자들은 한국의 달러가 원화가 너무 약하게 악세가 평가되고 있다. 이거 엄청 강한 나라인데 왜 이러냐. 그래서 1,100원대까지 가야 되네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1,200원대 항상 우리 한국 경쟁이 가장 강한 나라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좀 약하다 보니 아직은 좀 많이 고평가, 그러니까 고환율에 위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엔화도 9.6에서 다시 살짝 9.4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110달러대로 치솟았네요. 그죠?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수가 추산선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120달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나리오를 나타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지금 이제 종전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훅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요 차트적인 측면, 기술적 분석에서 대한 측면으로서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탈이 될 때 9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소 안정화된 형태를 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조금 대응할지 활용적으로 높지 않을까 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추세가 깨질 때는 또 유가 숏을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것도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숏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요즘 시간에 무슨 롱이 숏 타령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구간들 보면 이렇게 뭔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나? 여기 보시면 그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리먼 브라더스 때랑 지금 맞먹는 그런 유가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죠? 네 번째, 이 추세에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만약에 이게 이제 뚫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숏이라는 게 단기적인 숏일 수 있겠지만, 뚫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버리면, 오, 야, 이건 이제 세계전쟁인가요? 참, 차트가 왜 이렇게 보이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S&P는 6,600개 산적 반등이 일어났어요. 그죠? 반등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오케이. 6,700 정도까지의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반등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다들 잡으셨던 분들 익절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라겠고, 그죠? 요 정도까지 해서 그냥 빠지면 반등에 대한 포인트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빠지면 반등에 대한 포인트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좀 주적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더라도, 약간의 대한 조정색 한 번 더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적당히 좀 절어내시고, 뭐 일단 또 한번 또 우리가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고 내가 먹을 만한 시나리오에서만 도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잘 반등하고 있죠. 좋네요. 자, 유가에 대한 흐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전기 배터리도 정말 생산을 하게 되면서, 얘는 이제 기름 정유주 회사에서 배터리 전기 쪽 회사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부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쌤이라는 사람이 차트적인 기술본 충분히 존재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미래에셋 MFA 활동을 하면서 저식들을 많이 공부했었고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에서 차트적인 측면과 비전적인 측면이 함께 맞물렸을 때 지금 당장에 대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추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도전적이고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저쪽 하는 게 아니라 한 5년만 지나 보십시오. 5년? 그래서 누가 못하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5년 동안 종만 사업 없거든요. 삼성전자 5만 원 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니들 산 사람 별로 없잖아. 지금 와서 맨날 살까 말까 위주를 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공률이 7, 8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잘 버텨주고 있네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쵸. 그리고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도 23,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가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이런 모습이면 주가 자체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먹어도 고거든요. 못 먹어도 고인 흐름인데,
이게 참 조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2만 원대에 대한 콘크리트 벽은 계속 버텨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르면 얘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봐야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는 타이밍.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미국과 이제 유가에 대한 일을 합의하는 타이밍.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좋겠네요. 그죠? 2만 원까지는. 그럼 10% 빠져야 되는 거야? 뭐 사야지. 뭐 어떻게 해야겠어? 5년 두고 보지 뭐. 그렇죠. 자, 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죠. 삼성전자 힘을 내고 있고 지금 갤럭시 뷰류들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제가 울트라 살 때는 140만 원도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2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일단 환율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존재할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는 지수를 거의 캐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겠죠. 그렇죠? 참 5만 원대 안 산 게 지금 이만큼 올 줄 알았나? 이 정도만 봤지. 그지? 예. 하지만 뭐 그런 건 이제 어떻게든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일단 고점에 대한 신호 하는데 등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가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참고하시고 뭐 그렇게도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미래에는 이제 여러분들 점쟁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난리를 쳤어야지. 여기서 얼마 갈지 그거 알게 뭐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든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안 그래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조금은 다행인 흐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가 들어 올리고 있어요. 거래가 지금 들어왔었던 부분들을 반응을 하면서 들어 올리고 있는데 아직 20, 12, 12, 주봉상 20, 12, 12에 대한 신호는 없습니다. 20, 12 신호는 얘거든요. 아직까지 얘까지는 달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많이 크게 상승한다면 여기까지 나올 때 갈 수도 있겠다. 8만 불 근처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7만 5천에서 8만 사이가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여기서 일단은, 좀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는데, 이제 하긴 하든 어쨌든 간에 거리가 좀 들어와주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넘어가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넘어가서, 뭐, 리밸런싱이 되든, 리테스트를 해서 다시 올라가든, 뭐, 이렇게 가든. 그래서, 우리가 매구를 잡아야 될 구간은 요 구간과 요 구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과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깨지더라도, 이 돌파할 때는 또 크게 움직일 수 이만큼.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따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는 게 도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든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얘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냐 여기서부터 뭐 비트코인 가게 팔아서 가게 열었다. 그랬죠. 한쌤이 11월달 팔았다는데 가게 열었다는데 뭐 말 다 했잖아요. 참 자꾸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근데 해야지.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제 취향 보면서 지금 꼴랑 100분 보고 계시거든요. 이까지 보셨으면 또 반복해야지. 고정 시청자 파시면 지겹나요? 다 팔고 다시 하세요. 도망가세요. 그렇죠? 못듣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배팅하세요. 따라 붙으세요. 그죠? 지금부터는 고평가 국면입니다. 조정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도망가세요. 나 가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가 여기서 뭐 했죠? 여기서 이번에 가게를 찾았고 여기에서 예전에 학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고점일 때 제가 뭔가를 버린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돈을 벌려고. 그죠? 집을 언제 샀더라? 여기서 팔고 집 샀죠? 근데 이제 여기서 팔고 집을 샀죠, 여기서. 이때 계약금 걸고 여기서 집 샀잖아. 근데 이제 이게 들고 있었으면 이제 그때 박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대출금이 들어가니까 돈을 벌어서 이제 이 뒤로는 이제 저희 투자를 그렇게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굴리면서 지금 이제 수천만 원대까지 만들었다고요. 천천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뭐 자기 사는 그만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까지 참으셨으니까 좀 유익한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돌파는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그쵸? 그 돌파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둘째 문제고 무조건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보십시오.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이 길을 바꿀 때 반등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살짝 넘어갔다가 리테스팅을 하는데 여기 살짝 이탈돼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런 느낌에 대한 흐름을 좀 생각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런 느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그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느낌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타이밍은 이렇게 숏을 돌파할 때 기회가 오고 실패하더라도 그 뒤의 흐름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희망적인 흐름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요 구간에 상을해서 먹을만한 흐름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당장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오르는 쪽으로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을 살짝 넘어갔을 때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또 알트코인 순환명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그렇게 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다 얘기를 좀 드렸어요.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화도요.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빠졌을 때 뭐였었더라? 제가 어디를 손절 잡고 하라 그랬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 예. 여기를 손절 잡고 하라 그랬나? 여기 손절 잡고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탈이 된다고 해서 여기는 좀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거래가 붙으면서 상승을 보면 그때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거래가 조금은씩 그러니까 많고 적고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습이 나왔을 때 거래가 증가되는 상승 양봉이 있느냐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얘가 이걸 뚫고 갈 거야 떨어질 거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얘가 이제 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싶어라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딱 그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작은 하락 추세를 넘어가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싶어하는 의지의 표명을 했다. 그러면 얼마까지 갈까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럼 뭐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그건 알 필요도 없어. 왜? 나 손절 잡고 들어가 볼래. 이게 끝이에요. 됐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야지. 그 뒤로 가면 실패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코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시장 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잘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제가 사라 팔아라는 말 못하는 거. 이 정도면 수익 굉장히 높았던 거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관점들 속에서 우리가 몇백 코인들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나 반복되는 것들, 이야기. 알트코인은 존버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존버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타이밍 잡고 먹고 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겠고, 역시 슈팅 나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다가도 이렇게 쭉 빠지는 애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상승했다가 빠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들도 몇 가지 종목들은 노렸다가 지금 이제 게다가 최근에 손절이 좀 나간 종목들도 좀 있어요. 이런 거 봐봐. 막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물론 이런 애들, 예를 들어서 이런 제로엑스 같은 이런 애들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상승되면 이런 모습 나오면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자지마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 갔냐? 추세를 쭉 이렇게 그어놓고 쭉 그어놓고 이제 돌파했잖아요. 그죠? 이거 오버슈팅이라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 넘어가서 다시 바닥을 제가 다시 올라간다는 건 하방의 길을 막고 상수적으로 돌려가겠다. 이런 모습들이죠. 그죠? 오늘 그런 애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 안 올렸는 애들 그런 애들 많죠. 그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 한 번씩 슈팅이 한 번씩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이런 꼭지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꼭지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애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네가 그렇다며 해서 또 몰빵해가지고 저를 또 가슴 아프게 하실까봐 또 걱정이 좀 되는데 막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까지 제가 다 못 챙겨드려요. 그죠? 특히나 이건 공개 버전이고 공개 버전에 거기서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애들도 노려보면 가겠죠. 그래서 보면 알트코인들이 저희들이 좋아하는 형태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 이런 형태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주었다가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주었다가 잘 다져주면 코인 시장이 5월, 지금 5월, 6월, 7월 그러니까 올 여름과 가을이 굉장히 좀 집중적인 변수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또 한 번, 항상 가을에 좀 많이 여름을 저당을 찍고 가을에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다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 생깁니다. 심지어 이 악명 높은 녀석, 이 녀석도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있거든요.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 아직 죽지 않겠다, 죽고 싶지 않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코인 물리시는 분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과거 역시나 액션을 못 하셔가지고 심지어 제가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막 했는데도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희망을 가져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식 쪽은 이제 조금은 이제 오히려 주식보다는 코인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주식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한국 주식도 안전한 세팅하시고, 코인은 이제 한번 슬슬 우리가 눈팅 한번 하자. 눈팅을 하면서 두리번 보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뿅.